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29강 등기 서면에 필요한 서면 두 번째 시간으로서 등기 원인 증서, 등기 필증. 자,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에 첨부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등기 원인 증서. 이게 제일 중요한 증서죠, 사실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등기 원인 증서는 왜 필요하냐면,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어떠한 물권이 있어요. 소유권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어떤 뭐 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 자, 이 물권이 변동이 와요. 자, 변동이 오려면 두 가지가 있죠, 이 안에. 변동이 올 수 있는 거는, 하나는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다만 이거는 처분, 상속 같은 경우, 상속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옵니다. 아버지 재산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오는데, 근데 법률 규정은 내가 처분을 하려면, 자, 처분 요건이죠. 처분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때 등기하면 돼요. 처분하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이라 이거야. 처분 요건입니다. 등기가. 자, 그러나 법률 행위에 의한 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유효 요건이야. 유효 요건. 등기가 유효. 즉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을 하는 거예요. 물권이 변동을 하는. 자, 이 법률 행위 또는 어떤 법률 사실,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증명하는 서류. 요 서류가 바로 등기 원인 증서예요. 이 서류가. 그러면 이 서류는 왜 내냐? 이 서류가 있어야만 등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서류를 조사해서 이 증명 서류를 통해서 어떠한 법률 행위 있는지, 또 어떠한 법률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증명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돌려준다. 뭘 만들어서? 요게 있어야 등기 필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서류 근거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를 잘 마쳤으니 잘 보관하십시오. 자, 등기했는 증거 서류입니다 하고 등기 필증을 줄 때 요거 첨부해서 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등기 원인 증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 증서가 없죠. 왜? 뭐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게 없잖아. 법률 규정에 의한 거잖아.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등기 원인 증서를 냅니다. 자, 그럼 등기 원인 증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자, 없어. 등기 증서가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등기 증서를 제출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등기가 가능한 경우. 자, 등기 증서가 없는 경우. 한 8가지 정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사인증이요. 자, 돌아가시면서 증여한 거고, 유언을 했어. 그리고 누구 주기로.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 증여가 이뤄진 거야. 유증. 자, 세 번째 이제 예고등기 같은 경우. 자, 예고등기는 글자 그대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예고등기는 소송에 걸렸습니다 라고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냥 예고등기 척탁만 하면 돼요. 어떤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 소송이 들어왔을 뿐이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상속. 바로 상속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등기 원인 증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 돌아가셔서 나 죽으면 너 줄게 이런 계약 안 해도 당연히 상속이 되니까 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을 최초로 보존 등기할 때는 뭐 원인이 없잖아. 있을 수가 없죠. 원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건물을 지어서 건물 지었음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하고 등기 원인을 안 써요. 그냥 칸을 비워놔.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 일자를 적으면 돼. 매매 계약서 날짜 쓰면 되는데,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 안 쓴다.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 표시 변경.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 거 변경이 왔을 때, 그럼 뭐 등기 원인 증서가 어디 있어요? 행정구역이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공서가 주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부동산이 일부 멸실했을 때, 그럼 부동산 자체의 멸실인 경우에도, 그럴 때는 그 변화된 그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이제 첨부해서 냈는데 등기 원인 증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변경된 건. 자, 그리고 이제 시효 취득. 20년 동안 내가 부동산 점유했어. 그래서 내 땅이야. 그러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등기 원인이 없잖아요. 그냥 20년 점유한 건데 서류가 어디 있어? 그냥 점유했다는 사실만 있지. 자, 그런 경우 시효 취득합니다. 이런 경우도 등기 원인 증서는 없습니다. 다만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증거는 내야겠죠. 뭐 재산세를 냈다든가 하는 서류는 있으니까. 자, 여덟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등기 명의인. 자, 등기를 하는 사람들 이름이죠. 이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예요. 표시했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 있어. 그러고는 명백히 잘못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해 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본인이 입력을 할 때 오타를 내서 잘못 입력을 했던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등기 원인 증서가 없는 거고, 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툼이 없는 경우에요. 다툼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 등기 원인 증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증서는 어떠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돼요. 등기 원인 증서가 되려면 형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등기 원인 증서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나? 등기 원인 증서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 자,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등기 원인 증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동산을 표시해야 돼. 자, 어떠한 부동산을 도대체 어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등기 원인 증서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동산을 표시해. 목적물이 뭔지를 표시해 줘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등기할 사항이 기재 있어야 돼. 등기할 사항. 등기사항 기재. 그러니까 등기 원인, 뭐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아니면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 이런 게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계약한 날짜를 적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기타 등기할 사항이 있으면 다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당사자들. 도대체 누가 이걸 했냐? 등기 신청한 신청서에 있는 사람하고 등기 원인 증서에 있는 매도인 매수인 이름이 다르면 안 되죠. 가능한 경우가 있긴 있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물론 대리인이 신청해도 신청인의 대리인이라고 쓰고 본인들 당사자를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누구에게서 누구로부터 등기가 가는지 당사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본인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당사자를 표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날인, 도장도 찍어야 됩니다. 서명으로 상대 인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상대가 있어. 그런 경우는 날인까지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요 네 번째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공서의 거민, 필요한 경우죠. 자, 관공서의 거민. 이거는 그 소유권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매매인 경우에는 거민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근데 증여를 받는다든가, 증여는 따로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민을 받아야 돼.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 그런 경우에 거래 신고를 하니까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되지만, 그 공유물을 분할한다든가 뭐 재산 분할을 한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일부 지분이라도 이전이 되니까 그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그 계약서의 거민 도장을 받아라 이거예요. 인정한다, 계약한 거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 원인 증서에는 어떤 등기 원인 증서, 도대체 무엇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 원인 증서는 등기하는 사항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주로 대부분 계약서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자,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등기 원인 증서가 무엇인지 보면, 매매 계약서가 대표적이에요. 매매 계약서. 자, 매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여도 있잖아. 자, 그러면 증여 계약서. 똑같아요, 이 뒤에 말은. 그러면 뭐 교환을 하면 교환 계약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면 아파트 분양 계약서, 그리고 공유물 분할 계약을 하면 공유물 분할 계약서, 재산 분할 협의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협의서, 그런 거
그런 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증서가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할 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런 거는 다 매매계약서예요. 이런 거 다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리를 설정할 때 근저당 설정 계약서, 아니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이런 게 필요하고, 각종 변경 등기를 할 때, 그럴 때는 변경, 권리를 변경하는 계약서가 필요해요. 자, 말소하는 경우는 해지 증서가 필요하고, 판결 같은 경우, 자, 판결을 하면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판결서를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해줍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근데 왜 발송해 주냐? 판결 재판받는 과정 중에 처음에 재판을 내가 신청하려면 송달료를 내야 돼. 재판을 하다 보면 피고 원고 쪽으로 이제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법정에 나오셔. 그거 다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야. 돈을 내, 미리.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으면 판결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 판결서 날라온 원본이야. 도장관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정본이라고 해요. 정본. 주로 정보를 냅니다. 주로 정보를 내. 그리고 이 정본이 있으면 나중에 등기필증 만들 때 첨부해서 돌려줘요. 이거 정본. 판결 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할 때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재결서,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들, 규약상 공용 부분일 때는 규약 또는 공정 증서를 냅니다. 자, 이러한 서류들이 바로 등기 원인 증서에 해당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민계약서, 어떤 경우에 거민을 받냐? 자, 이 거민계약서는 또 부동산 거래 거민계약서, 거민하는 계약서, 거민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에 거민을 받는다는 거야.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증여를 받았어. 자, 갑이 증여자야. 을이 수증자야.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증여를 해주면 증여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갑에서 을로. 그러면 을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관할 시군구에, 관할 시군구에 가서, 부동산 소재 시군 가서 거민 신고를 해요. 거민. 이 계약서에, 증여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거민 신고하면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이 딱 보고 하자만 없으면 그냥 도장 찍어 줍니다. 바로. 자, 거민 신고하면, 물론 거민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 2통을 또 더 첨부해서 냅니다. 왜? 시군구청도 하나 보관해야 되고, 또 한 분은 어디 간다? 세금 내야지. 세무서로 보내야지. 항상 세무서 꼭 낍니다. 돈 내야 되면. 그러면 거민을 신고하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증여 계약서가 증여 거민 받은 계약서. 그래서 거민 계약서래, 줄여서. 그리고 나서 어디 간다? 등기소 갈 때 등기소에 그 거민 받은 계약서를 내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매매인 경우에도 다 도장을 받아왔어요. 근데 요즘은 매매인 경우에는 뭘 한다? 거민 신고를 안 하고 거래 신고를 해. 매매인 경우에는 거래 신고를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잘 맞췄어. 신고 필증을 교부해줘요. 신고 필증을. 그럼 거민 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하고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원인 증서로. 이 과정이 이렇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딱 생략해버리고 거민계약서 제출한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헤매. 거민은 어디 가서 받는 거야? 왜 헤매냐면, 이 거민계약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배우는데 어디서 배우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인 중개시험 있죠? 그거 우리 교재에서는 일반 중개시험 쪽 뒷부분 가면 이거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여기 한 29강이니까 중간쯤 여러분이 배우는 거고, 그거 거의 한 40강 넘어가서 배워요. 뒷부분에 배우니까 시차가 나. 사실 그걸 먼저 배우고 이거 들으면 쉽죠. 근데 이거 듣고 그거 들으면 그때 가서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설명해 드리니까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자, 이러한 경우를 거치는데,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계약을 원인으로 임차권 설정을 받았어. 뭐 지상권 설정을 받았어. 그럼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소유권 이전될 때 말이야.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근데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았어. 소유권 이전이. 그런 경우에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계약이 원인이 아닌데. 상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 증서가 없는데 무슨 도장을 받아. 계약을 원인으로 할 때. 다만 매매에 한해서만큼은 매매는 따로 거래 신고를 한다. 그래서 거민이 의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 이제 어떤 경우에 거민을 받는가? 자,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방금 말한 대로 계약서에 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계약서에는 다 거민을 받습니다. 뭐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증여 계약서 다 받아요. 자, 양도담보도 계약서도 역시 거민을 받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계약서도 거민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자, 두 번째는 판결서.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서 역시 거민을 받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계약은 알아들어. 근데 판결서도 받는 데면 약간 범죄. 판결서 역시 받습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뭐 다 받습니다. 그 판결서 정본에다 받는 거예요. 정본. 아까 얘기했죠.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오는데 그 문서를 정본이라고 해요. 판결서 정본. 거기다 받고 조정. 조정은 뭐냐면 조정조소라고 그러는데 판결을 하긴 좀 애매해. 그리고 양당 피고 원고 측이 원만을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판결로 가면 서로 마음들이 상하니까 불러요. 웬만하면 조정. 판결하고 효력은 똑같지만 판결 안 가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조정에 합의를 하면 합의한 거잖아. 그럼 판결서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조정조소라고 그러는데 조정조소 정본. 이것도 왜?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조정조소. 개인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다. 판결서나 조정조서나. 자, 조정조서. 자,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할 때는 매매계약서만 내면 돼요. 그때는 임시니까. 가등기란 뜻은 임시등기란 얘기야. 그러나 그 임시등기 한 거에서 진짜 등기를 할 때는 그때는 매매계약서에 받아야 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자, 본등기 할 때, 요때는 매매계약서에 받는다. 자, 그러나 요즘은 매매계약서는 뭐 한다? 네, 거래 신고합니다. 그래서 받은 걸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공공용지 취득 협의를 한 경우. 자, 공공용지 취득 협의하는 경우. 취득 협의하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취득 협의서에다가 재결서나 이 취득 협의서에 범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분양권이니까 등기를 못 하잖아요. 아직 아파트 건물을 짓는 중이지 건축물 예정이 없어. 그거를 파는 경우에도 역시 범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무허가 건물을 소유권 이전할 때도 역시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니까 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민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거민을 받아야 되고. 자, 이런 경우 등등등 있는데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거민을 받을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국가.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야. 자, 주로 시군구청장이 해주는데 지자체가 바로 시군구청장이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허락해주는 거니까 모양이 우습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한쪽 어느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거민을 안 받아도 됩니다. 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 상속 뭐 이런 경우, 수용이나 상속 이런 경우 어떤 권리를 포기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 이런 경우도 안 받고. 가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청구권 보전 가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런 가등기하는 경우에도 따로 거민을 안 받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된 건 아니거든 이거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계속 매매할 때 거래 신고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 자,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같은 경우는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해야죠. 그래야 검인 받은 걸 검인을 안 받아도 시군구청장이 허락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고 이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기 필증. 자, 등기를 마쳤다는 증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하고 달리 권리를 얻는 사람이다, 잃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야. 원래는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있다가 앞으로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심해줘야죠. 등기관 입장에서는. 권리가 생기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건 불만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은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진짜 권리자로서, 현재 있는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잃는 거를 허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돼. 그 증거로서 필요로 하는 게, 이 사람의 본 마음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등기 필증을 제출했다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준 거니까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등기관이 아하, 이 사람이 진짜 줬구나. 이거를 왜 등기 필증을 제출을 하냐? 허위 등기가 예방이 되는 거야. 이로 인해서 허위 등기 예방. 예. 등기 의무자가 줬으니까 허위 등기가 예방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진정성 확보. 허위 등기가 예방되고 진정성이 확보됩니다. 자, 등기 필증은 어느 경우에 제출한다?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등기 권리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등기를. 그래서 이 등기 필증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 해야 돼? 공동 신고. 단독 신고에는 등기 필증 낼 수가 없는 거, 의미가 없어. 등기 의무자가 없어. 공동 신고의 경우에만 등기 필증 제출합니다. 또 하나,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재판에서 승소했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자기 등기 필증 제출해야 돼. 근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승소했잖아. 등기 의무자인데 굳이 등기 필증 안 받아도 돼. 이겼으니까. 판결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증 내야 된다. 자, 등기 필증 제출이 면제되는 거는 요 그대로 반대야. 이제 등기 필증이 면제되는 거. 자, 면제되는 경우는 단독 신고. 의무자가 없어. 필증. 두 번째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증, 등기 의무자 등기 필증 필요 없어요. 판결서로 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등기 필증이 멸실된 경우가 있어. 자, 등기 의무자가 잊어버렸어. 그거 어떻게 할 것이야? 잃어버렸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줘야 되고, 집은 팔아야겠고, 등기 필증은 없고.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간단한 거는, 자,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고, 매도인이에요. 자기 주택을 을에게 팔았어. 매수인에게. 팔았어. 등기 필증이 있으면 등기 필증 준 건데, 인감증명 띄워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본인이 갑을 대리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하든가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럼 쌍방 대리를 하면 돼. 법무사가.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등기 필증이 없어. 있어야 이게 등기가 된다.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할 필요 없이 둘이 같이 등기소 가면 다 해결돼. 등기소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이래서 없다고. 나머지 서류는 다 있어야겠지. 딴 서류 신청서부터 해갖고 주택 매입 필증 뭐 이런 것도 등록세 영수표 확인증 이런 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만 없는 거야. 인감증명도 다 있고. 그런 경우엔 둘이 직접 가서 등기관 앞에서 조서 쓰면 돼. 이래서 내가 등기 필증이 없다고. 그러면 등기관이 직접 쓰니까 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이런 걸로 신분증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그 증명서 차번 첨부해서 조서를 만들어. 등기 필증이 이래서 없다고.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바로 등기를 해줘요.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본인들이 안 가고 대리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 법무사 같은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직접 가면 해결이 되는데,
제일 좋은 법은 직접 가는 거고, 아닐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대리인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대리인이. 그러나 법에서는 이거 대리인에게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는 확인서면. 자, 확인서면 2부를 제출해라 이거예요. 확인서면을 제출하면 돼요. 자, 2통. 뭐냐 하면 확인서면이라는 거는 갑과 을로부터 대리인 권한을 내가 받았습니다.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서면이야. 2통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는 파격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파격적으로 혜택을 준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이게 안 돼. 진짜 가야 돼. 자, 아니면 이걸 제출하든가 또는 오와 공증서면 있어요. 공증서면. 공적인 증거는 공정증서를 얘기해. 이거 한 통을 내면 돼요. 2통을 내든가 한 통을 내든가. 즉 신청서나 위임장 등 신청서 또는 위임장 아무거나 하나라도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거야.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 법인사무소 가서 등기 의무자 직접 가서 거기 가서 또 확인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등기소 가서 확인하나, 거기 가서 확인하나. 자, 이 공증서면하고 직접 가는 거는 거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 법무사나 변호사가, 주로 법무사입니다. 확인서면 쓰는 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자, 오늘은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 2번째 시간이었고, 등기 원인증서.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법률 행위의 법률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되는 서류인 등기 원인증서를 공부를 했고, 2번째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